내가 아파트를 뭐 장만하기 위해서 노후빌라 단지에 투자를 한다. 네.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그런 거를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투기 세력이다 뭐 아니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끼고 노후빌라를 구매했을 때 그거를 투기다 이런 식으로 비약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은 주식회사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 모신 이유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 모셨거든요.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지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재건축이 되면요 좀 더 비싼 집, 넓은 집으로 비용 부담 극소화한 채 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표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 네. 일반인들이 말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세 가지 유형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 주택 정비법, 또 실무상 소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비 사업 세 가지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현장들이 산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뭐 허그라고 하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저리에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 용적률 등 그 각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설명하면은 오래된 빌라 이게 크지 않은 빌라 단지를 재건축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층의 빌라를 짓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빌라를 싼 걸 어떻게 사면은 이게 비싼 집으로 변신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이실 텐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정비 사업 유형이 있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사업 형태인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네. 노빌라 20세대 미만 그 정도 사이즈를 개발하는 사업을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 동에 노빌라가 6집이 있다. 근데 두 동이면 몇 세대죠? 12세대. 12세대. 그죠? 세 동이면 18세대잖아요. 이렇게 그 20세대 미만의 그 노후빌라 재건축 사업 뭐 요 정도가 자유주택 정비 사업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걸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면 보통 어떻게 변신을 하게 돼요? 보통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들 전원의 그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100%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법에 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그 줄임말로 집합건물법인데 그 집합건물법상에는 80% 동의를 얻으면 그 재건축 관리단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 동의를 얻어서 뭐 나머지 반대자가 20%다. 그러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보통 1심 판결 이후에 그 가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명도 및 철거 단행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0% 동의 얻어서 그 20% 반대자에게는 그 매도 청구권을 진행해서 1심 판결 이후에 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시행 대행자가 보통 시공사가 붙는데 그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네. 그 반대자 세대는 매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어떤 이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까 보통 노빌라가 3층이 있다. 3층이 있을 때 이거를 5개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2개층이 일반 분양물이잖아요. 그렇겠네요. 2개층 일반 분양을 매각을 해서 예. 그 매각 대금으로 시공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도 추가 부담금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그 새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5층이면 아직 빌라잖아요. 보통 네네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빌라로 가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죠. 아, 네. 그 장애인 승강기라고 해서 예. 그 럭셔리 엘리베이터가 그 설치가 되고요. 요즘 짓는 빌라들은 그 건축법상 규제가
강화가 돼서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품질의 그 빌라로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주차장도 그 법정 요건은 있지만 그래도 네. 기존의 노후 빌라에서 그 주차권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래도 주차권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예. 깨끗한 빌라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요. 네. 뭐 CCTV나 이런 보안 시설도 있고 어쨌거나 요즘 짓는 빌라는 뭐 쉽게 표현하면 뭐 단열도 좋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민 만족도가 그 높은 편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면 시세도 많이 오르게 되나요? 보통 그 3층짜리 빌라다 2층이면 더 좋고요. 네. 근데 이거를 5개층으로 만들 때 일반 분양분이 뭐 2개층 이상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일반 분양분해가 시세가 비싼 지역이 있잖아요. 예컨대 강남 창구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분의 매출이 그 많기 때문에 시공비를 충당하고도 남아요. 환급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무상으로 그 재건축을 하게 되고 예. 플러스해서 돈을 환급받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5층이어도 여전히 빌라여가지고 요새는 이제 아파트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 빌라 할 거면 아파트를 짓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아파트 변신은 안 되나요? 아파트로 변신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우리는 그 이종 일반주거다 도로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부지가 300평 정도 된다. 예컨대 빌라가 3개동 4개동이 돼서 뭐 300평 이상에 돼서 주차 동선이 나온다. 그러면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사례 중에 얼마에 사가지고 아파트 짓고 나니까 얼마가 됐다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강남 같아요. 쪽에는 대표적인 데가 그 서초동 남양연립 많이 그 알려져 있는데 노빌라가 가령 4억이다. 네. 재건축 분위기가 좀 있다. 그거 예. 5억 6억 정도 네. 오르겠죠. 그죠? 확정지 분재로 보통 재건축을 합니다.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초동 남양연립 같은 경우는 한 15억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추가 받음금이 없이 그 15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이야.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중랑구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구 빌라가 2억짜리거든요. 최근 실거래가가. 근데 계산해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1억 4천. 예. 그러면 총 종전자산 2억에 추가 부담금 1억 4천. 3억 4천. 그럼 3억 4천이잖아요. 근데 25평 아파트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게 현재 시세가 7억 4천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3억 4천을 가지고 7억 4천짜리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이야. 형태죠. 그렇군요.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이 와 이런 틈새 시장이 있었다니 나도 지금 집이 없어서 고생인데 이 빌라 사가지고 아파트 변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열린 기회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물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업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뭐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다. 예컨대 그 20세대 미만의 노후빌라 재건축이다. 이런 사업지에 그 저렴하게 투자를 해서 그 새 빌라로 갈아타고 싶다. 네. 이런 경우는 그 사업성 검토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컨대 뭐 4층짜리, 5층짜리 노후빌라를 샀다. 재건축하기 힘들거든요. 일반 분양물이 안 나오니까. 일반 분양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재건축하기 힘들고. 그게 근데 아파트로 변신하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 면적이 좀 되는 데는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죠.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죠. 투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80% 동의가 됐을 때 80% 동의가 됐다는 거는 거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 매입하는 시점으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은 뭐 발품 이게 팔아야 뭐 언론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조그만 거 안 다루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죠.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는데 3층에 노후빌라가 있구나. 그러면 주변에 부동산을 탐문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그 현장을 발굴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3층 이하의 노후 빌라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주변 부동산을 한번 탐문해 보면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소규모 그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그 습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죠. 공개적으로 뭐 시나 뭐 정부 단체에서 뭐 주도하면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찜해둔 빌라가 있는데 이게 빌라 5층짜리 빌라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규모를 불려서 아파트로 변신할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사만이 알 수 있겠죠. 건축사가 규모 검토를 해본다면 이건 아파트로 변할 수 있고 빌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겠죠.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예. 강남 지역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사업이 숙성되면 다들 보는 가격을 거죠. 선반영해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강남 지역이 아니라면 원주민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선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하나 나오는 매물이 있지만 그게 팍 튀어가지고 나오진 않는군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이 재건축 뭐 대단히 재건축처럼 절차가 아주 뭐 많이 다 알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라고 하면 길가잖아요. 길가. 길가의 주택 정비 사업이죠.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길은 다 있잖아요, 어딘지. 근데 6m 도로가 어떤 사업 부지가 있을 때 왼쪽에도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고 밑에도 있고 한 3면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도로에 잘 접한 그런 곳이군요. 네. 그래서 서초동의 뭐 남양열리 같은 남양열리? 경우도 그 3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면에만 도로가 있구나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적어도 어떤 사업 부지가 있을 때 3면에 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유명하게 되냐면 그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구역을 많이 해제했잖아요. 수백 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니까 거기에 뭐 노후주택을 취득해서 그 아파트로 갈아타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그렇죠. 엄청난 실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동네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도가 돼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름아름 아파트를 변신시킨 거네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 안 해제되니까 그 가로 주변에 블록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문제가 그렇게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건축 제한이 풀리잖아요. 건축 제한이 풀리니까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새 빌라로 신축하는 신축 붐이 일어요. 네. 신축 붐이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뭐 건축 제한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은 동의율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정형화된 예컨대 15평짜리, 18평짜리 노후 빌라 단지가 있다. 그럼 종전 재산이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 재산이 정형화돼 있는 노후 빌라 안에 뭐 예컨대 뭐 300평, 500평짜리 부지를 가지고 있는 노후 빌라가 있다. 근데 그 안에 뭐 신축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 빌라 전체 소유자들의 땅이니까. 그렇죠. 그대로 노후화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가동, 나동, 다동, 라동 이렇게 있는 네네. 단지에서 신축될 여지가 없고 주변에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그러니까 빌라 그 자체로만 유지되고 있는 데를 잘 뽑아 보면 거기서
가로주택으로 그렇죠. 사업할 확률이 높다 이거네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건축 제한이 들어가진 않아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빌라를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수도 많아지니까 사업성도 안 좋고, 네. 그리고 법이 정한 노후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검색하면 지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서울 경기권에.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절반이 넘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겠죠. 좀 물릴 수 있네요, 그러면. 네. 그럼 안정적인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겠나 생각할 때 노후 빌라 단지가 모여 있다. 세 동, 네 동 모여 있다. 그러면 네. 그 안에 뭐 신축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예.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런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아파트를 뭐 장만하기 위해서 또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뭐 구입하기 위해서 노후 빌라 단지에 투자를 한다. 네. 근데 보통 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전세를 산다. 예. 근데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예컨대 4억짜리인데 전세가 2억 있다. 그럼 실투자금 2억 가지고 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투기 세력이다 뭐 이렇게 제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에 아니 내가 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끼고 노후 빌라를 구매했을 때 그거를 뭐 투기다 이런 식으로 그 제약시하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위치 좋고 노후도 좋고 종전 자산이 균일한 노후 빌라 단지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도 걸립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역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주택에도 걸려요? 그럼요. 안 걸리는 지역도 있어요. 네. 어떤 게 걸리고 어떤 게 안 걸리고? 서초동 라면연립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19세대였거든요. 예. 뭐 조합원 세대가 36세대, 네. 그리고 조합원 세대 36세대는 아파트로 갈아탔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19세대였는데, 이런 경우는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분이 30개가 넘어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30가구 넘으면 네.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돼서 전국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30세대가 넘는 좀 규모가 있는 지역은 그 사업이 멈춰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의도적으로 29가지만 가구만까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하고 그런 꼼수도 있을 것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파트는 29세대로 구성을 하고 예. 나머지는 뭐 오피스텔이나 그렇군요. 다른 거로 빼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몇 세대가 그 분양이 되는 지역이냐 계획이 되어 있냐 그리고 일반 분양분의 세대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뭐 일반 분양분의 세대가 몇 세대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잡하네요.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예. 장점이 있거든요. 단계가 많이 없죠. 추진위 단계나 뭐 정비구역 지정당 이런 절차 생략하고 예. 75%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사업 승인을 받아서 동시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철거 이주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80% 동의 받아서 2년 안에 철거가 진행되거든요. 진짜 빠르네요. 예, 일반 재개발이 뭐 평균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물론 재건축은 더 오래 걸리고요. 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는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반 분양분이 30세대가 넘지 않는 그런 블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뭐 기다릴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일반 분양분이 30세대가 넘더라도 네. 뭐 전세 놓고 갭 투자하는 형식으로 보유를 해도 되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